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이제 10%로 우선 네. 시행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전해드렸고 네. 앞서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122조가 어떤 법인가요? 122조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네. 그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네. 무역 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무역 적자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무역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에 대비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다 보니까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발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간의 사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발표됐던 우리가 그 IEEPA법이 이제 무효화되고 네. 펜타닐에 대한 무역 보복에 대한 법도 무효화가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역 적자를 계속 봐야 되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2조를 발동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10%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서 최대 15%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다음 날 15%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10%가 부과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저도 네. 이제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아직 15%엔 서명을 안 했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행정 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만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지금 당장은 10%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IEEPA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잖아요. 예, 예.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즈 액트. 예. 이게 좀 어려워요.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한 건데 예. 그게 위법하다라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업자가 내는 거거든요. 일부 수출업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수출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고 대부분 수입업자가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몇몇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이끄는 12개 주가 같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대표를 누가 나섰냐면 와인협회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그렇게 네. 이제 대표로 나서가지고 이게 이제 법을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게 관세지만 세금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취지로 이제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도 그거를 이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관세 부과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고 네. 수입업자가 내는 것이니까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본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제 위법하다라는 거죠. 네. 어떤 위법성이냐면 세금을 건드린 건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한 게 위법한 게 아니라 네.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회랑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IEPA가 위법하다. 그래서 네. 상호 관세 매긴 거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전부가 무효가 된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관세 법에 부과는 의해서 다 무효가 예. 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법에 의해서 IEEPA 법에 대해서 무효가 된 것들이 있고 네. 펜타닐 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펜타닐 이제 마약 이제 진통제인데요. 진통제 원료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가서 이게 이제 마약으로 제조가 돼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나라에 대해서 펜타닐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면서 내렸던 관세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네. 일단 무효화된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 반대로 122조에 따라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품목별 관세 이거는 이 IEPA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은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 이런 관세 이제 법이 결정이 되면 이제 관세 부과 지금 15%만 부과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품목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 관세를 내려는데 특히 철강 같은 경우 50% 관세가 부과가 현재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일괄 관세는 이제 10%가 네.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서로 간의 이제 협의에 의해서 한 부분들이고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22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122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수지가 적자가 심할 때 네.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법이 네. 무역법 122조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현재 10% 관세가 부과가 되고 네. 근데 이거는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5개월인가요? 150일, 150일? 150일 동안만 네. 발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 150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거를 부과해 놓고 네. 그 사이에 다른 어떤 법을 또 적용을 한다라든지 본인은 카드가 많이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입업자가 이렇게 소송을 걸 정도로 소비자들의 타격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기조가 빨라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되니까.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도 굉장히 강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우리 수 시간 오늘 있습니다.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 그 대체 관세는 122조에 근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예. 네. 근데 이게 2018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시도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방위 분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처음 대통령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눈치를 좀 많이 보면서 시간을 좀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2018년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네. 이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신경 같고 쓰고- 또 그 후에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중간 선거 앞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임기도 가능하다라고 본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11월 중간 선거와 노벨 평화상이겠죠. 아무래도 두 가지인데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네. 비근한 예로 그린란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린란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주로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 그 협상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 그 대신 네. 우리가 이제 뭐 히토리라든지 자원을 가공물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내가 이겼다.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네.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네. 것으로 나중에 자화자찬하면서 포장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신경 안 쓴다라는 것은 네. 뭐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너무 좀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겠나 네. 싶기도 합니다. 2018년에 그때 시도할 때는 그때 지지율이 40%를 넘었는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는 그만큼 못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뭐라 그럴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던 그런 나라들 관세율을 낮췄던 국가들 뭐 일본, EU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지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은 다른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가 더 혜택을 보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5% 이하였던 국가들은 15% 지금 이제 10%니까 어쨌든 이제 15% 한다라고 하니까 네. 15%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15%를 할 것 같으니까. 할 것 네. 같으니까 15%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 10%를 냈던 국가들이라든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이하였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15% 올라가니까 이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거고 네.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15% 이상의 관세 부과가 됐었던 상황이니까 네. 15% 낮춰준 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좀 이제 괜찮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대응들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좀 다르고 EU 같은 경우는 네. 협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좀 급하게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50일이라는 시간 이후엔 이것도 또 다시 다른 법으로 바꾸든지 150일이 지나면 또 중간 선거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해지는 네,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방국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공세라든지 이번에도 민주당의 12개 주에서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잡성이 좀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다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필두에서 뭐 일본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협정을 계속해서 밀고 가야 될 것인지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될 것인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도 보셨다시피 우리는 15% 관세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15%에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안 했고 10%만 부과된다라는 것을 보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에 나온 내용과 네. 언론에 나온 내용과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입장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이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뭐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15% 올라가니까 곤혹스럽긴 한데 상대적으로 낮아진 국가들에 대한 무역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도 또 생각해 볼 만하네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어차피 뭐 우리도 15%, 일본도 15%면 우리는 같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니까 네.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는 않을 수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랑 산업이 겹친다라든지 네. 우리보다 만약에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의 피해를 우리는 다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IEPA에 근거한 거는 이제 무효다라는 무효죠. 판결이 나와서 이제 플랜 B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가려고 하는데 예. 통상 협상력이 이번 판결로 좀 이전보다 약화되긴 했지만 예. 뭔가 불확실성이라는 게 또 남아 있어서 이게 그렇죠. 조금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 어렵게 협상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어쩔지가 이제 고민인 거죠. 정부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은 없습니다만 최근까지 나온 정부의 입장을 보면 대미 투자 촉진법을 빠르게 통과를 시켜서 네, 일단 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 위법 사항이 나오고 15%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나온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에 조속한 입법을 하고 입장인 예, 거죠. 정부 입장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해놔야 저쪽 입장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놓고 네. 만약에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또 강경책을 나세우게 되면 네. 우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우니까 일단 처리할 건 처리하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겠나 네. 싶습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할 그런 방침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무역법 301조하고 예. 무역확장법 232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예.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제 122조 대체관세 이거는 임시 방편인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간 벌기용이고 예. 예.
앞으로 그럼 301조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역법 301조하고 네.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미국 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요. 무역법 301조는 네. 교육국의 불공정 관행이 있을 경우에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요. 네네.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국가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위협된다라는 판단될 것들입니다. 때. 예.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면 불공정과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라는 측면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 법을 이제 통해서 되면 우리나라에 과연 이 법이 통용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라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미국이 판단할 때. 미국이 네. 판단할 때 그런 거고 불공정은 당연히 이제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카드로 지금 이제 아마 미국이 쓸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 쪽 입장에서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왜 측면이 그렇게 보세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력 수출 품목은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고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법 301조라든지 확장법 232조가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완성차업계라든가 철강업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쪽들은 뭐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랑 경쟁 상대국인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같이 동일하게 네.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부과가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꼭 피해를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장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도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무효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와 이제 비견한 부분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수로 보는 것 같아요. 한 15% 정도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은 다들 이제 감내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미국과 우리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15%를 직접적으로 자신들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열린 건 아니니까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고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증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풍부한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역법이라든지 이 관세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분야는 분명히 있어요.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하지만 주력인 반도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 시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법이 이렇게 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10% 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벌써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트럼프 대통령 싶습니다. 취임 이후 관세로 인해서 하도 여러 번 바뀐 적이 많아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좀 덤덤해졌다 그럴까요? 우리가 충격이 좀 덜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뭐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처음 겪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심하게 크게 다가오지만 네. 어느 정도 자꾸 매를 맞더라도 몇 번 맞다 보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맷집이요? 네. 맷집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인가요? 현지 시간으로 네. 밤 9시니까요. 트럼프 네.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난제가 지금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소장님. 이게 이제 국정연설이라는 건데요. 우리 식으로 이제 과거 연두교사를 했는데 예산과 국가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자화자찬을 거의 한 7, 80%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중국과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인권, 그다음에 마약 문제에 대한
인권 문제들 이런 부분들일 텐데 아무래도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관세와 중국과의 이제 관계 이런 네. 부분들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에 방중을 하시죠.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사전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는 건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밝히지 않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화자찬으로 끝낸다라면 오히려 실망스러운 연설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정말 더 세게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언지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관세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될지 끝으로 짚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관세는 결국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미국의 경기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미국 경기에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301조를 발의할 것인가, 232조를 발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네. 그런 뉴스를 과거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어떤 품목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지를 네, 네.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